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짚고 넘어가사 이병준입니다. 여기는 부부 관계도 짚어보고 지나가자,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잘 짚어서 제대로 된 행복을 맛보자 라고 해서 만든 코너이고요. 남편 아내 사용 설명서, 오늘은 37번째입니다. 내가 왜 하필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첫 번째 이야기, 나도 모르게 그만. 눈이 삐었지, 내가 미쳤지, 정말 그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많은 청혼자들 중에 괜찮은 사람도 꽤 많았는데 내가 왜 하필 이 남자를 선택했을까요? 제가 스스로 찍은 발등이니 어쩔 수 없다지만 정말 미치겠어요. 전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을까요? 자, 많은 여성들, 이 기혼 여성들의 푸념, 한탄, 하소연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아마 이런 것들을 들어서 이 가정행복 코치 이수경 씨가 이를 끄면 나랑 왜 결혼했어? 이런 책을 만들어 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닐 때 공부기나 잘하고 똑똑하고 야무지고 그런 소리를 들었다 할지라도 배우자 선택에 관한 것은 그다지 그런 똑똑함이 별 소용이 없다고 한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끔 여자분들 동창회에 가면 정말 눈꼴 시려서 못 보는 장면들이 있죠. 학교 다닐 때 그렇게 공부도 안 하고 뭐 날라리고 뭐 하나 이렇게 제대로 가질 수 있는 게 없었던, 형편없었던 그 친구가 이 결혼을 정말 괜찮은 남자를 만나가지고 신분이 확 달라진 그런 경우를 보노라면 정말 속이 뒤집어져서 그것 때문에 동창회 안 간다는 여자분들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 왜 나는 지금의 배우자를 만났을까? 내가 이 사람과 결혼하기를 선택했을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탐사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여성들은요, 그런데 정말 나는 왜 이 수많은 남자 중에 아니 이런 남자, 뭐 좀 비약해서 아니 이따위 남자랑 결혼을 했을까요? 결혼 후 대체적으로 후회를 많이 합니다. 도대체 왜 그랬을까? 제대로 알고 선택했다면 왜 그랬을까? 내가 미쳤어, 내가 미쳤지, 이런 노래를 아무리 불러봐도 효용이 없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내가 선택을 잘못했고 이성적으로 모자랐으니까 내가 제대로 눈을 뜨고 제대로 고르면 제대로 괜찮은 결혼을 다시 만들 수 있을까? 그렇게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렇게 시도를 해본들 결과는 거의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는 결혼의 메커니즘에 대한, 배우자 선택에 대한 무의식적 메커니즘이 아주 강력하게 작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바꿔봐야 똑같습니다. 자,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나는 왜 지금의 배우자랑 결혼했을까? 내가 이 사람을 왜 선택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부 이마고 치료, 이마고 커플 테라피를 창시한 미국의 심리학자죠. 하빌 핸드릭스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 시절에 동일한 상처를 가진 배우자에게 운명적으로 끌리게 된다. 남들은 외부적으로 조건적으로 별로라고 그러는데 나는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가고 왠지 모르게 끌리고, 왜? 무의식 속에서 이미 나하고 동일한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야말로 나와 동일한 상처를 가졌기 때문에 나를 가장 잘 이해하고 나를 가장 잘 수용해 줄 거다 라는 이 무의식적 기대를 한껏 가진다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데이트를 하고 만남을 하다 보면 그 확신이 굳어지게 되는데 진짜 이 사람이야말로 내 영혼의 단짝이다, 이런 확신 가운데 선다는 거죠. 게다가 이 사랑의 유효기간이란 말을 쭉 쓰는데 그렇게 열애 중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도파민이 분비가 되고 머릿속에서 PEA라는 이 물질이 분비가 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장점만 보이고 단점은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연인의 관계일 때 윙크를 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윙크의 개념은 나는 당신의 단점에 눈을 감았습니다 라는 의미라는 거죠. 그러다가 결혼하고 눈을 뜨고 나면 이 보이지 않았던 단점까지 보이게 되는데, 데이트를 하고 열애 중일 때는 그 단점마저도 그 사람의 독특한 개성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일명 이 사랑의 콩깍지 호르몬이 쓰여진 상태에서는 모든 게 다 좋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혼 후가 되면 가장 크게 느끼는 배신감에 온몸을 부르뜨고 후회하고 땅을 쳐보지만 더 속 터지는 일만 생길 뿐입니다. 결혼하고 난 다음에 가장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요, 결혼하기 전에 가장 매력적이었던 그 요소가 결혼하고 나면 가장 나를 힘들게 한다는 사실이죠. 참 이게 묘한 일들인데요. 자, 그래서 힘을 가진 사람은 도저히 이럴 수는 없어. 내가 처단할 거야. 정리할 거야.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힘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체념하거나 포기하고 새끼들 먹여 살려야 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런 현실이라는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위장된 평화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깊은 결속은 없고 그냥 결혼했으니까 살고 자식들 낳았으니까 키우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냥 살아가는데, 대문 밖을 나섰을 때 피차가 어깨동무하고 친밀한 부부처럼 행동을 하고 집에 들어오면 각자가 떨어지고 아예 침실도 같이 쓰지 않고 뭐 섹스 리스가 되는 건 당연하겠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적지 않다고 그러죠. 이런 부부를 전시용 부부, 디스플레이 부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암묵적 동의에 의한 위장된 평화가 흐르게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런데요, 생각을 다르게 얘기를 하면 나와 배우자의 상처를 이해하고 딛고 일어서면 부부를 정말 강력하게 결속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려면 자각이 필요하고 각자의 노력이 필요한데, 자, 첫째로 나의 무의식적 욕구를 인정해야 됩니다. 세계 모든 나라를 통틀어서 사람들은 결혼을 통해서 신분이 바뀌기를 기대하는 이 결혼을 통한 신분 상승에 대한 무의식적 요구를 다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온달 신드롬이라고 하고 서양에서는 신데렐라 신드롬이란 말을 씁니다. 지금 나는 형편없지만 아주 신분이 높고 부자고 똑똑하고 유능한 배우자를 만나서 내가 신분 상승이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는 거죠. 이런 경우 배우자는 나의 필요 충분 조건으로 작동됩니다. 사실 이것은요, 어떤 그 투자금도 일체 넣지 않고 배당금을 듬뿍 받기를 원하는 것과 똑같은 메커니즘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결혼에 관한 한 그런 무의식적 기대를 가진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더라도 내 문제는 내가 해결을 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 당위성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참 묘한 것은 우리가 심리학을 공부하고 상담을 공부하다 보면 자기 탐사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탐사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나를 이해하고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내가 나를 사랑하는 그 크기만큼 배우자를 받아주고 인정하고 수용하고 다른 사람도 포용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그 크기가 커진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자기 탐사를 할 때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의 어릴 적 상처는 무엇이었는지, 내 성격은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과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런 데 대한 탐사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결혼할 때 배우자를 위한 최상의 서비스는 자기 탐사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부부가 강한 결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부부 상담을 하거나 혹은 이제 상담을 공부하는 과정에서 이 부부 관계도 쭉 탐사하게 되는데요. 저도 이런 공부를 쭉 하면서 한 번은 정말 정리를 해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자, 첫째,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 옆자리에, 아내의 자리에 대입을 시켰던 수많은 여성들의 특성을 한번 아주 어릴 때부터 기억으로 이렇게 되살려 가서 어릴 때 하여튼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생각나는 데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어릴 때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계속 그래도 저 사람이라면 내 아내가 됐으면 좋겠다. 저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대상자들. 그래서 목록을 쭉 적어서 나열을 해보고 이 사람들의 특성을 한번 조사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원하는 특성이 똑같았다는 거죠. 그게 앞에 하빌 핸드릭스가 말했던 제가 가진 여성에 관한 이마고, 영어로는 이미지에 해당이 되죠. 라틴어로 이마고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저는 여성을 바라볼 때 어떤 이마고, 즉 어떤 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필터를 통해서 여성을 바라보고, 그래서 어떤 여성을 선택하고 고른 데 있어서 그 필터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필터를 통해서 보는 대상만 고르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외부적으로 조건이 다 괜찮은데 관심이 안 가는 대상도 있고, 사람들은 영 아니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왠지 편안하고 마음이 가는 대상이 따로 있다는 거죠. 물론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을 때까지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배우자, 결혼해서 수십 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우자를 잠깐 이렇게 뺐다가 그 자리에 다른 여성, 다른 남성을 대입시켜보는 그런 상상을 하곤 한답니다. 부부가 같이 나란히 영화를 보러 갔다. 둘이서 친절하게 앉아서 팝콘 먹으면서 다정스럽게 어깨동무하고 영화를 보고 있는데, 남자는 영화 속의 여주인공을 자기 아내 자리에 앉히고, 또 여자는 영화 속의 남자 주인공을 자기 자리에 앉히는 그런 동상이몽의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이죠. 자, 또한 두 번째 작업은요, 살아오면서 나를 배우자의 자리에 앉히고자 했던 그 다른 이들, 즉 그러니까 나를 좋아한다고, 나에게 관심이 있다고 찾아왔던 사람들, 그런데 왜 나는 그들에게 끌리지 않았을까? 또 그 사람들은 나의 어떤 점을 보고 끌렸을까? 이런 작업을 해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우자 선택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결혼의 메커니즘을 알아야 되는데, 왜 지금 나는 이 배우자랑 결혼을 했을까? 나의 무의식적 선택, 반사적 선택, 운명적 선택에 있다는 사실, 그 이면에 나의 이미지, 이마고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다 보면 지금의 배우자가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될 겁니다. 바꾼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고, 배당금을 받기를 원한다면 투자를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투자해놓고 배당금을 기대해야지, 투자도 안 하고 배당금을 받는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따라서 부부의 행복은 노력이라는 투자금을 충분히 투자해야만 행복이라는 배당금이 돌아오지, 투자도 하지 않고 노력도 하지 않고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은 이 결혼의 메커니즘, 왜 내가 이 남자랑 결혼했을까? 결혼의 메커니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계속